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고유한 길을 걷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스치듯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정이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여정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특히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오랜 시간 익숙했던 일상의 리듬이 멈추고 낯선 고요함이 찾아올 때 많은 분들이 깊은 내면의 질문과 마주합니다. 과연 나는 잘 살아왔는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 이 허전함과 불안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주시 소태면에 사시는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깊은 물음에 대한 따뜻하고 현명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선사할 것입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조용하고 한적한 작은 마을에 사셨습니다. 오랜 세월 일궈온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의 문턱을 넘으셨을 때 그의 삶에는 전에 없던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평화롭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렴풋한 공허함과 함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희미해지는 듯한 느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 다름없는 정적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으로 시간을 채워야 할지, 막막함과 함께 무기력감이 앞섰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이라는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있어 하루하루가 바쁘고 의미 있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텅 빈 시간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광야처럼 느껴졌고 그 광야 속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점차 줄어들고 점점 더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히는 듯 했습니다. 이웃들과는 형식적인 인사말 외에는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는 괜히 짐이 되거나 걱정을 끼칠까봐 먼저 연락하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독감이 깊어졌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한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남은 삶은 어떻게 될까?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만 깊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 이불 속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날들이 늘어났고 그럴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고 무엇이든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렬하고 간절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메마른 땅 속에서 새싹이 움트기 위해 간절히 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강인한 생명력의 소망이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남은 삶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는 굳건한 소망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옥죄는 불안과 고독, 무기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함을 명확히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점차 멀어져 가는 듯 했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따뜻하고 돈독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그분의 가슴 속에는 이미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열정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봄을 기다리듯 깊은 침잠 속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생명의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향한 갈증을 느끼던 어느 날 김정수 할아버지는 운명처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충주시 엄정면에 있는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오랜만에 책들을 살펴보시던 중 그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표지의 그 책은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의 현명한 지혜를 담은 스토아 철학에 대한 입문서였습니다. 책의 제목에서부터 풍기는 고요하고 단단한 기운에 이끌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고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내면의 평화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받아들이는 이분법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치 메마른 땅에 시원한 단비가 내리듯 할아버지의 오랜 갈증을 해소해주며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자신의 남은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아버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들 중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이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어떤 감정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타인의 행동이나 판단,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 그리고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겠구나. 비가 올지 안 올지, 자녀들이 언제 연락할지, 이웃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던지며 자신의 감정이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행동에 의해 쉽게 좌우되거나 격동하지 않도록 내면에서부터 견고한 평온을 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감정은 당장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는 전적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내면의 주인이 되어 흔들림 없는 평온을 유지하려는 굳은 의지를 매일같이 다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던 할아버지의 마음은 점차 단단하고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생각의 패턴과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김정수 할아버지에게 결코 쉽지 않은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낡은 나무를 새로운 땅에 옮겨 심는 것처럼 때로는 답답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습관의 벽은 높고 견고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오는 옛 감정들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은 할아버지를 또다시 과거의 불안과 고독 속으로 끌어내리려 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의 소통을
다시금 따뜻하고 밀접하게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고 작은 선의를 베풀었지만 초기의 시도는 종종 서먹서먹하고 어색했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심지어는 차가운 반응이나 실패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안부의 말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하거나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괜한 참견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외면당하는 듯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마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괜한 시도를 했나? 이 나이에 무슨 변화라고 이리 애쓰는가? 하는 자괴감과 함께 외로움이 더욱 깊어지는 듯한 깊은 절망감이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과연 이룰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고 낯선 삶의 방식을 익힌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김정수 할아버지에게 정말이지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변화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회의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긴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수 할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그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교훈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이나 타인의 반응에 더 이상 연연하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만이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분노나 실망에 휩쓸리기보다 평온을 유지하고 다시 한번 노력하는 것이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타인의 반응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진심은 계속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경청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는 깊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어내려 애썼고 섣부른 판단보다는 공감을 먼저 건넸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먼저 나서서 돕고 마을 사람들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기며 진정한 소통의 장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잔치 준비에 일손이 부족하면 말없이 팔을 걷어붙여 힘든 일을 도왔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들이 점차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던 미소는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바뀌었고 짧은 인사는 길고 진솔한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꾸준하고 진심 어린 노력들은 점차 놀라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정수 할아버지는 스토아 철학을 통해 마침내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깊은 미소가 번졌고 눈빛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마침내 통했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먼저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었으며 때로는 삶의 고민을 나누고 진심 어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행사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의견을 묻는 이들이 늘어났고 그의 존재감은 마을 공동체의 든든한 기둥처럼 커져갔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과도 더욱 자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통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한박 웃음을 터뜨렸고 가끔 찾아오는 자녀들과는 따뜻한 식탁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오랜 시간 잃었던 관계의 온기와 깊은 유대감을 되찾았습니다.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며 더욱 자주 찾아뵙게 되었고 명절이면 할아버지 댁은 온 가족의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게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노인들을 위한 독서 클럽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어르신들만 참여했지만 할아버지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점차 회원 수가 늘어나 이제는 꽤 큰 규모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책을 읽고 서로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공유했습니다. 독서 클럽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마을 어르신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다시금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며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채워나가는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할아버지 덕분에 다시 살맛 난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고독하고 불안한 노후를 보내지 않게 되었으며 매일을 감사와 행복 그리고 평온함 속에서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에 도달한 배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거나 노년의 고독을 느끼는 다른 이들에게도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따뜻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역경 극복 사례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고대의 스토아 철학이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와 깊은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아나갈 때 불안과 고독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정은 때로 예측 불가능한 거친 파도와 폭풍우를 만나게 합니다. 외부의 상황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을 때가 많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외로움에 쉽게 지치곤 합니다.
하지만 김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 오직 우리 자신만이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마음과 태도에 집중할 때, 그리고 용기 내어 주변에 먼저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단단해지고 새로운 의미와 빛으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외부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내면의 평온은 외부의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스스로 일궈내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노년의 고독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삶의 마지막 장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김정수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주변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진정으로 행복한 황혼기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랜 여운으로 남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지혜를 찾으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